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로구나. 부인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 대추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닌가. 서방님, 어디로 가시는 것이옵니까? 왜 제 눈을 가리시나이까? 조금만 참으시오. 곧 알게 될 것이오. 서방님, 이게 정녕 우리 집이옵니까? 이 많은 대추나무들이 모두 우리 것이옵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 풍수를 잘 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새 집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좋소. 내일 다시 만납시다. 박서방, 이제 그만 돌아가겠소. 네? 선생님 아직 집안을 살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찌 돌아가신다 하십니까?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를 이루려면 첫째는 타고난 운명이요, 둘째는 하늘이 내린 운이며 셋째는 땅의 기운인 풍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풍수를 몸에 지니고 있다 하니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깊은 뜻을 환히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어느 번화한 고을에 박덕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배웠고 25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곡식과 비단을 사고 파는 일로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장사로 이름이 나 있었고 값을 속이거나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찾았고 장사는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에게 물건을 사면 마음이 편하네. 저 양반은 한 푼이라도 속이는 법이 없으니. 그러게 말일세.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상인이 어디 있겠는가. 덕보의 부인은 어려서부터 대추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대추가 익을 무렵이면 부인은 장에 나가 대추를 사오곤 했는데 한 봉지를 사오면 이틀을 못 가서 다 먹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부인은 대추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꼭 아이 같았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대추를 입에 넣으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틈만 나면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방님, 저 대추나무 한 그루만 마당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해마다 대추를 따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장에 나가 사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럴 때마다 덕보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부인, 그리 좋아하시는 것을 언젠가 꼭 마련해 드리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반드시 구해 드리겠소. 부인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덕보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다니며 틈틈이 대추나무가 있는 집터를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추나무가 있어도 작거나 집이 너무 낡았거나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덕보는 장사차 이웃 고을을 찾았다가 우연히 한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에 양반 가문이 살던 곳으로 넓은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덕보의 눈길을 끈 것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대추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니라 대여섯 그루는 되어 보이는 대추나무들이 담장 위로 가지를 뻗고 있었고 나무들은 모두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굵은 줄기와 울창한 가지들을 보니 그간 얼마나 잘 가꿔왔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봄볕을 받은 나무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로구나. 부인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 대추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닌가. 그는 곧장 그 집의 주인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물으니 집주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먼 지방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 터를 잡느라 이 집을 팔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흥정 끝에 적지 않은 값을 치르고 그 저택을 사들였습니다. 그가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만 부인의 기쁜 얼굴을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장안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상인 주제에 양반집을 사들였다니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로구나. 예전 같으면 상놈이 감히 양반집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덕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을 산 뒤 덕보는 낡은 곳을 손보고 새로 단장하는데 석 달을 보냈습니다. 사랑채의 기와를 모두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비가 새던 곳을 찾아 한 장 한 장 정성껏 올렸습니다. 안채의 벽은 새로 흙을 바르고 회칠을 하였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판은 모두 뜯어내고 새 나무로 갈아엎었습니다. 부엌도 새로 꾸미고 곡간도 튼튼하게 보수하였고 대문도 새로 칠을 하고 담장의 금간곳도 메웠습니다. 하지만 뒷마당의 대추나무만큼은 가지 하나, 잎 한 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봄볕을 받아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대추나무들은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연한 초록빛 새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부인에게 이 집을 보여주는 날이 왔습니다. 덕보는 부인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부인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남편을 믿고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서방님, 어디로 가시는 것이옵니까? 왜 제 눈을 가리시나이까? 조금만 참으시오. 곧 알게 될 것이오. 뒷마당까지 와서 눈가리개를 풀자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뒷마당 한가득 늘어선 대추나무들이 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한 초록빛 새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나 되는 대추나무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정녕 우리 집이옵니까? 이 많은 대추나무들이 모두 우리 것이옵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하오 부인께서 그토록 대추를 좋아하시니 이제 실컷 드실 수 있게 되었소.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린 대추를 따서 드시고 말려서 보관도 하고 이웃과 나눠 드시면 되겠소. 부인께서 평생 드셔도 남을 만큼 많이 열릴 것이요.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소한 바람을 이토록 크게 이뤄준 남편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부인은 한참을 대추나무를 바라보다가 나무 아래를 거닐며 한 그루 한 그루를 어루만졌습니다.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가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네요.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년도 더 되었다 하셨소. 조상 대대로 갖고 온 나무라 하시더군요. 부인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단장이 모두 끝나고 이사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덕보의 오랜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덕보보다 나이가 5살 위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장사를 배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울 때도 서로 돕고 기쁠 때도 함께 나누는 의리 있는 사이였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배울 때도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서로의 장사를 도우며 지내왔습니다. 벗은 새 집을 둘러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덕보야, 자네 참 큰 집을 장만했구먼. 사랑채도 훌륭하고 안채도 넓고 정말 좋은 집일세. 이 뒷마당 대추나무들은 또 어떤가? 과찬이요, 다 부인을 위해 마련한 것이요. 허허, 자네 부인 사랑이 대단하구먼. 그런데 말일세, 내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네. 무엇이오 말해보게. 벗은 목소리를 낮추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풍수를 보는 이를 불러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게 어떻겠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이라도 혹여 기운이 맞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다네. 옛말에도 명당에 살면 복이 오고 흉지에 살면 재앙이 온다 하지 않았나? 자네처럼 큰 집을 장만했으면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덕보는 원래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실속을 챙기는데 익숙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부인을 위해 큰 돈을 들여 마련한 집이었고 앞으로 대를 이어 살아갈 터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좋은 생각이요.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야 하겠소? 이 고을에 정명산이라는 풍수대가가 계시네. 그분은 삼남지방에서도 이름이 높아 양반대감들도 집을 지을 때면 꼭 찾아가 여쭌다 하네. 심지어 사또께서 관할을 고칠 때도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 하더군. 자네도 들어봤을 게야. 아, 그 유명하신 정명산 선생 말인가. 그렇게 이름난 분이라면 쉽게 모시기 어렵지 않겠소. 자네 정성을 다하면 못할 것도 없지. 내일 함께 찾아가 보세. 내가 길을 안내하겠네. 다음 날 덕보는 벗과 함께 정명산 선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생은 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마당에는 기이한 돌들이 여럿 놓여 있었고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붕어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정명산 선생은 60줄에 접어든 나이였으나 허리는 굽고 정정한 모습이었으며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또렷하였습니다. 수염은 길게 길러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소인은 박덕보라 하옵니다. 선생님의 높으신 댁을 흠모하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덕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명산 선생은 그를 안으로 맞아들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말씀해 보시오. 선생님 풍수를 잘 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새 집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집을 장만하였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하옵니다. 부족한 소인이오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명산 선생은 덕보의 눈빛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덕보의 눈에서 진실됨과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내일 오시에 고을 주막 앞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때 함께 가보도록 하지요. 덕보는 기뻐하며 거듭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덕보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욕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각보다 1시경 일찍 주막 앞에 도착하여 기다렸습니다. 명산 선생은 약속한 시각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덕보는 선생을 모시고 고을에서 제일 좋다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제일 좋은 방에 상을 차려주시오. 주모가 정갈한 방으로 안내하였고 곧이어 푸짐한 점심상이 들어왔습니다. 묵은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 갓 구운 생선,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따끈한 막걸리 한 주전자가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오. 아니옵니다.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푸짐히 드시옵소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명산 선생은 덕보의 됨됨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행동도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덕보는 미리 준비해둔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마차는 그가 장사할 때 쓰던 것으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바퀴도 기름을 발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마차 안에는 깨끗한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덕보는 직접 고삐를 잡고 마부자리에 앉았고 명산 선생은 뒤편에 편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길이 조금 멀지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서두를 것 없으니 천천히 가시게. 마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고삐를 다루는 솜씨가 제법 능숙했습니다. 마차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대로를 따라 한참을 가는데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버들가지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봄 농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말을 몰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뒤를 돌아보더니 곧장 마차를 길 한쪽으로 비켰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말을 탄 이는 허리춤에 공문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아의 심부름꾼인 듯 했습니다. 명산 선생이 물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시는구려. 예, 저렇게 급히 가시는 분은 분명 다급한 일이 있으실 터입니다. 제가 느긋이 가는데 남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 마음씨가 참으로 좋구려.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짐을 가득 실은 다른 마차가 뒤따라왔습니다. 그 마차의 마부는 연신 채찍질을 하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짐을 보니 곡식 가마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덕보는 또다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차가 지나가자 마부가 손을 들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보도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명산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차를 모는 솜씨도 좋지만 그보다 마음씨가 더 좋은 것 같소. 과찬이십니다. 저야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렇게 급히 가시는 분들은 필시 중요한 일이 있으실 터인데 제가 느긋하게 가면서 남의 일정을 늦춘다면 그것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명산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보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다. 길을 가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참으로 귀하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덕을 갖춘 사람이로다. 마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고을의 중심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더욱 좁아졌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지게를 진 농부들,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덕보는 마차의 속도를 더욱 늦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고삐를 다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한 아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8,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웃으며 마구 달려 나왔습니다. 덕보는 재빨리 마차를 멈추고 고삐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차가 갑자기 멈춰섰지만 흔들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차 앞을 빠르게 지나쳐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산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했구려. 박서방의 솜씨가 좋아 다행이었소. 그런데 덕보는 마차를 다시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산 선생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제 가셔도 될 텐데.
덕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잠시 후 골목에서 또 다른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먼저 달아난 아이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기다려, 내가 술래야, 너 잡았다. 아이는 웃으며 앞서간 아이를 따라 건너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제야 덕보는 마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산 선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찌 뒤에 또 아이가 있을 줄 아셨소? 덕보는 고삐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서는 저렇게 즐겁게 웃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다는 뜻이지요. 쫓고 쫓기며 노는 것이 아이들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여 기다려 보았습니다. 명산 선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박서방은 참으로 세심하시구려. 그저 지나칠 일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다칠까 염려하여 기다리셨다니 참으로 훌륭하시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제 마차 때문에 아이가 다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명산 선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씨는 정녕 보통이 아니로다. 남의 자식까지 이토록 살피는구나. 마차는 계속 나아가 드디어 덕보의 새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봄볕을 받아 기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담장도 새로 손을 봐서 깨끗했고 대문도 새로 칠을 해서 말끔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제 집입니다. 덕보가 마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뒷마당 쪽에서 갑자기 푸드득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덕보는 손을 멈추고 뒷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새떼가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추나무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명산 선생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오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명산 선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들어가지 않으시오? 덕보는 뒷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새들이 갑자기 놀라 날아갔습니다. 필시 뒷마당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마도 동네 아이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추를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 봄이라 대추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산 선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서 꾸짖어야 하지 않겠소?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큰일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산 선생은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 몰래 들어온 아이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하여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그 아이들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요? 덕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야, 철이 없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 아이들이 놀이터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 오는 줄도 모르고 왔을 터인데 갑자기 들어가면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뒷마당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자, 배고프다. 응,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이들이 담을 넘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보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아이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대문을 열었습니다. 명산 선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 그만 돌아가겠소.
덕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아직 집안을 살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찌 돌아가신다 하십니까? 명산 선생은 덕보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풍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박서방, 당신이 계신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덕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도 보지 않으시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명산 선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박서방과 함께 지내며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을 가며 급한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염려하여 기다리고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아이들마저 걱정하여 밖에서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풍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산 선생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마음이 악하면 그곳은 흉지가 되고 평범한 땅이라도 마음이 선하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 됩니다. 박서방께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바로 복지입니다. 덕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산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풍수를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박서방 같은 분이 사시는 집은 보지 않아도 좋은 기운이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서방 자신이 바로 좋은 기운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덕보는 황송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서방께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남을 배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이고 복이 모이는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명산 선생은 덕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풍수는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늘을 속이지 않고, 땅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저절로 명당이 됩니다. 덕보는 비로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명산 선생은 마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덕보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뒷마당을 살폈습니다. 과연 대추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덕보는 빙그레 웃으며 그 자리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얼마 후 덕보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인은 뒷마당의 대추나무를 보며 매일 행복해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대추나무마다 주렁주렁 붉은 대추가 열렸습니다. 부인은 대추를 따서 말리기도 하고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덕보는 담을 낮게 고쳐 동네 아이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대추나무 그늘에서 뛰놀았고 덕보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보의 집안은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박서방 댁은 정녕 명당에 사시는구나. 온 집안에 복이 가득하시네. 하지만 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풍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곳에 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에 살아도 마음이 악하고 남을 해치면
그곳은 흉지가 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곳에 살아도 마음이 선하고 남을 배려하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 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작은 악이라도 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행하라 하였습니다. 덕보는 바로 이 말을 실천한 것입니다. 길을 양보하는 것,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이 바로 가장 좋은 풍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명당이 되고,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복지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집이 바르고, 집이 바르면 나라가 바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